여러분, 저 앤더슨 팍 얘기가 나와서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 포스트 모던 앤드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인을 비판하는 건요. 흑인을 비판하는 건 미국에서 금기예요, 여러분. 흑인을 비판을 하면 그게 인종적 공격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68혁명,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얘기를 할 때 약자에 대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권리 찾기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좋아. 근데 그게 좋은데 그건 어느 정도 그 당시에 이제 인종 문제라든지 기타 등등 있으니까 문제는 그렇게 그런 그 흑인들의 인권 운동 같은 거 좋다고요. 그런데 흑인이 비판받을 게 없어? 흑인은 무조건 옳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 이제 언더도그만 아니야?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이놈의 PC주의 앤드 포스트 모던 정신 이후에 가장 큰 문제는 가족의 해체입니다. 가족의 해체. 그래서 이제 지금 종교로부터 전 근대적 사상들 그런 걸로부터 이제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들이 공격을 받는 게 결국은 포스트 모더니즘이 공격을 받는 거예요. 자, 이거 이제 앤더슨 팍 얘기를 돌아가면 뭐냐면 흑인이 가장 비판을 받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흑인 남자들이 가족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흑인 남성들이 자식을 싸지르고 책임지지 않고 부인과 자식을 폭력을 쓰거나 유기하는 경우가 타 인종에 대비 너무너무 많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슬슬 얘기가 나오죠. 미국 사회에서 이거는 분명히 그 흑인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자수, 멘탈리티, 그리고 걔네들이 이렇게 껄렁껄렁거리는 게 자기네들의 정체성 마냥 그러면서 강요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손을 대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앤더슨 팍 얘기가 나와서 앤더슨 팍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앤더슨 팍이 엄청나게 폭력적인 아버지한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앤더슨 팍이 왜 앤더슨 팍이냐면 그 입양간 할머니 엄마인가요? 그러니까 그 밀양 박씨 그렇게 된 건데 입양을 간 분이 거기서 또 이렇게 자식을 이렇게 낳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흑인 아버지 그리고 그 한국 피가 흐르는 엄마가 자기 애를 헌신하고 이 가족을 지킨 거에 대한 그거로 아버지 성을 따지 않고 이제 팍 해가지고 그 입양 갈 때 엄마 그 보자기에 있었던 PAAK 그거로 해서 팍 해서 앤더슨 팍에서 밀양박씨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실크소닉 브루노 마스하고 음악을 한 이 친구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상태 우리나라도 여러분 저출산 문제가 지금 심각하잖아요. 저출산 문제가 심각을 한데 지금 우리가 20대나 30대 이제 저희 때래 일명 X세대 그러면서 보보스니 부르주아와 보헤미안을 합친 말이랬느니 이러면서 우리가 삶의 나를 찾는 거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홍지영류의 책이라든지 페미니즘이라든지 남자들 사이에서도 나를 찾아서 나만의 길을 위해서 여행 이런 것들에 대한 쭉 얘기들 그런 걸 중심에 든 삶의 가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 포스트 모던적인 그런 걸 쭉 깔아놨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그랬더니 사회가 가족이 해체되더라. 가족이 해체되는데 그러면 사회적으로 유지가 되느냐라는 문제에 있어서 이제 다들 이제 골머리가 아픈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파괴한 근대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가족 중심적인 미국에서 보면 기독교주의 정신, 기독교적 가족관 그래가지고 가족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영화에서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보고 이제 흑인들은 저거는 백인들이 우리들을 지배 논리야 이런 식으로 비판한 부분도 있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사회적인 삶에 대한 자세에서 헤게모니가 되는 그런 삶에 대한 사고방식 그게 이제 종교가 없다고 해도 이데올로기가 됐건 뭐가 됐건 삶에 대한 기준점이 되는 여러 가지 사고방식에서 이 68년 이후에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 결국 사회가 유지 가능한 사회를 폭파시킨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진짜 모더니티, 포스트 모더니티가 해체시켰다는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그 공동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관점들을 되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가면 사회가 무너지고 정치 시스템도 다 무너지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요새 되게 사상 논쟁, 사상 논쟁 많습니다. 그러면서 요새는 그래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종말이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세상을 망쳐놨다.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요새는 이제 또 한 번, 그러니까 보수주의가 다시 활기를 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문제 담론을 여러분 지배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이 저출산 담론을 지배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 저출산 담론에 돈을 써서 저출산이 개선되는 게 아니라 점점 저출산이 심화되는 일에 돈을 쓰고 있었다고요. 여성 권리가 이나 이런 미혼 여성에 대한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캠페인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상한 짓을 하고 있었던 나라인 거예요. 270조를 쓰고 저출산을 가속시키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거.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내 정치에서 또 대전쟁, 저출산 정책을 둘러싸고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은 유지일 저 새끼 또 뭔 개소리 하나 싶으실 테지만 포스트 모더니즘과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저출산은 해결이 안 되는 문제다. 아마 곧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정치 현실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도 임기 끝나기 전에 포스트 모더니즘 자체하고 전쟁을 치르게 될 건데 주변에 포스트 모던에 물든 인간들이 너무 많아. 윤석열 대통령님 주변에 제가 그냥 그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잘 들어보시고 여성주의에 대해서 온정적이고 독일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제일 그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유럽 얘기, 포스트 모더니즘, 프랑스 구조주의, 학자 얘기 나오면서 있어요. 그런 거 잘 들어보시면. 프랑크푸르트 학파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고, 프랑스 구조주의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인간들은 주변에서 싹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런 애들은, 철학적으로나 정치 철학적으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건데, 대한민국에서만 아직 그 사형 선고가 alive, 도착하지 않은 상태니까, 자, 대한민국 보수주의자들도 빨리 그냥 자유민주주의, 시장 근본주의 이런 걸 넘어서 지금 이 전 세계적인 담론에 편성을 하고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전선에 있어서도 포스트 모더니즘을 뿌리를 뽑자. 쉽게 생각하면 공지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을 했었던 그런 류의 1990년대부터 한 30년 동안 아주 뿌리 박혀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지향점들, 삶의 지향점들을 뿌리를 뽑아야 되는 대전쟁을 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그렇습니다. 요 얘기는 앞으로 한 3년 후면은 전쟁이 날 겁니다. 네, 다음 대선쯤에는 큰 정치 이슈가 돼 있을 수도 있고. 네, 이게 페미니즘하고의 전쟁은 포스트 모더니즘하고의 전쟁이기도 하다.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렇죠. 포스트 모더니즘과의 전쟁. 네, 맞습니다. 교수들, 이상한 교수들 진짜 많고요. 딩크라든지 이런 거 다 뿌리 뽑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